so salty. I'll still think about it. We can take my Lambo. I'll put on a tight show. You sure you can handle? We be faster than Jacob.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지난 주말은 이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10년 만에 동남아시아 축구대회에서 우승했다는 뉴스가 베트남 현지를 넘어서 국내까지 뜨겁게 달궜습니다. 국내에서도 베트남 축구에 이토록 열광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박항서 감독님 때문이죠. 특히나 그의 겸손하면서도 인자한 리더십은 베트남을 넘어서 국내에도 많은 이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기가 있으면 또 거기에 슬쩍 숟가락 얹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박항서 감독이야말로 자신이 만든 아이노믹스의 위대한 국민이라며 슬쩍 숟가락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럴 분위기가 아닌데 낄 때 빠질 때를 구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발칙한 뉴스 이야기로 시작해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주말인 잘들 보내셨나요? 주말 토요일까지는 굉장히 춥다가 주말 지나고 월요일 오니까 오늘 조금 덜 추운 것 같죠? 날씨도 좀 막 한껏 껴있다가 오늘은 약간 조금 그새 몇 도 조금 올라왔다고 한껏 살만한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황사먼지가 어마어마하다고 들으셨죠? 외출하실 때 꼭 마스크 쓰고 나가셔야 한답니다. 또 연말이라 요즘 일정도 많으실 텐데 몸 관리 다들 잘 하시고 건강 관리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거의 베트남 축구 소식이 국내에 굉장히 핫 이슈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축구를 잘 모르지만 축구를 잘 모르고 이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편인데 축구 월드컵 할 때도 그렇게 막 크게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보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얼마나 박항서 감독이 인기가 있고 그분이 또 어떤 분인지 대충 이제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축구 실력이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지도자로서 얼마나 큰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지까지는 저는 이런 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에 대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에피소드들 이런 것만 봐도 정말 국내 위정자들, 지도자들이 상당히 좀 보고 배울 점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워낙 글쎄 이 공중파 이런 데서도 박항서 감독 관련한 다큐멘터리 그런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면서 와 대단한 분이구나 저도 감탄을 좀 했었는데 아무튼 저는 축구 경기를 보진 않았고요. 축구 경기를 보진 않았고 근데 무슨 베트남 축구 결승전인데 우리나라에서 18%가 넘게 나왔다면서요. 다들 그렇게 보셨나? 저는 축구 경기를 보진 않았는데 이후에 나오는 이런 소식들을 보면서 야 진짜 대단하구나 이런 감탄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이 박항서 감독 덕분에 그야말로 환골탈태를 했다는 쌀국수를 먹지 않고 아침밥을 먹으며 환골탈태를 했다는 베트남 축구팀이 10년 만에 동남아시아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전부터도 굉장히 그 베트남에서 존경받던 박항서 감독이 아예 완전 정말 베트남 영웅 취급을 받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퍼레이드도 원래 계획했었는데 경찰에서 사고 날까봐 카퍼레이드 취소해달라고 해서 결국 취소를 시켰다고 할 정도로 거의 현지에서는 박항서 감독 거의 사진 이렇게 걸어놓고 막 연호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다들 장난이 아니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항서 감독은 자기는 영웅 아니다. 그냥 평범한 지도자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겸손하시죠. 게다가 오늘 또 나온 기사들 우승 축하금으로 한화로 약 1억 원 정도? 1억 1천만 원 가량을 받았는데 이걸 바로 불우한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흔쾌히 또 쾌척을 하셨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겸손하시고 좀 베풀 줄 아는 그런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이때까지 있었던 여러 기존에도 나와 있던 이런 뉴스들을 보면 선수들을 향해서도 굉장히 좀 뭐 파파 리더십 이렇게 부르잖아요. 굉장히 좀 인자하고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으로 많이들 화제가 됐었더라고요. 네, 준결승전, 뭐 결승전 하러 이렇게 뭐 이동하는 비행기에서 본인의 자리가 이제 뭐 좋은 좌석이었겠죠. 좋은 좌석을 이제 이 다친 부상당한 선수를 위해서 바꿔주기도 하시고 뭐 그러셨다고 하고. 근데 뭐 선수들이랑 같이 막 영상 찍고 뭐 이런 것도 장난치듯이 이렇게 막 영상 찍고 고양이 얼굴 모양으로 이렇게 같이 영상 찍고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이런 걸 보니까 선수들 나이 차이는 꽤 뭐 아버지뻘 이렇게 날 텐데도 불구하고 꽤 격이 없이 굉장히 좀 친하게 잘 지낸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카리스마만 있게 막 이렇게 무섭게 호통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모습일 텐데. 그리고 주말에 또 한참 화제가 됐던 영상 있어요. 이거 혹시 보셨나요? 작년 캡처를 이렇게 했는데 이 영상 혹시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박항서 감독이 언론 기자회견 우승하고 나서 기자회견하려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베트남 축구 선수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기자회견 하는 자리에. 기자회견 보면 되게 엄숙하거든요. 물론 이제 기자들이 좋은 일일 때는 좀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제 기사를 써야 되고 그러니까 좀 차분한 분위기잖아요. 근데 막 갑자기 우르르 달려와서 박항서 감독에게 물을 뿌리고 막 두드리고 막 장난치고 뭐 이러는 모습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긴 겁니다. 언론들의 이 카메라에 담긴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미 뭐 좀 나이가 그죠 어린 나이는 아니라 상당히 약간 흠칫 놀랐어요. 아버지 뻘의 아버지도 아니고 감독님이잖아요. 감독님에게 막 물을 뿌리고 아무리 신이 나도 물을 막 뿌리고 이러면 어떻게 약간 혼나는 거 아니야? 이랬었는데 오히려 박항서 감독은 막 웃으면서 이렇게 막 엄지 최고라고 그러죠. 엄지 착 들어주기도 하고 얼굴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주면서 막 토닥토닥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이 토닥토닥을 받는 이 선수들도 굉장히 익숙해요. 막 이렇게 막 애교 부리듯이 끌어안고 막 이러더라고요. 정말 너무 인자한 아버지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이 뭐 가부장적인 이런 아버지 말고요. 정말 이렇게 인자하고 아이들하고도 잘 놀아주시고 이런 아버지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 그렇잖아요. 보통 이 선수들도 만약에 어렵고 무서운 사람이고 이랬으면 절대 그렇게 못하죠. 그잖아요. 뒷일이 무서운데. 장난도 좀 편하고 좋은 사람한테나 그렇게 하는 거지. 원래 이제 박항서 감독이 이 선수들과도 굉장히 스킨십이 많고 자주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분이 권위적이지도 않고 품성 자체가 굉장히 인자하신 어른이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걸 보니까 더 저는 뭐 축구는 잘 몰라도 그런 모습만 봐도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괜히 그냥 흐뭇하더라고요. 뭐 우리도 이렇게 감동스러운데 사실 베트남 국민들은 얼마나 박항서 감독이 참 대단해 보이고 멋진 분이라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박항서 감독 덕분에 지금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아주 톡톡히 덕을 보고 있다고 하네요. 야, 진짜 이런 효과가 박항서 감독 한 명의 이 역할이 어마어마하다. 그 어떤 정말 정치인이나 외교관들도 하지 못한 일을 지금 박항서 감독이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지금 기사 나온 걸 보니까요.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매출보다 올해 매출이 2배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2배를 훌쩍 넘었다고 하고요. 그 외에 뭐 삼성 그리고 신한은행은 외국계 은행들 중에서 1위라고 해요, 현재. 그리고 뭐 GS 편의점 뭐 등등 해서 현재 지금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거의 뭐 완전 휘파람을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박항서의 나라다. 약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박항서라는 브랜드 가치가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베트남 안에서요, 특히나 베트남 시장이 이제 우리가 새롭게 더 많이 이제 투자해야 하는 이 시장으로 많이들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거기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박항서 감독이 해주고 계신 거죠. 그것도 뭐 본인이 뭐 정치적으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한 게 아닌데 정말 본인의 역할을 열심히 하셨을 뿐인데 이걸로도 정말 그 어떤 사람이 하지 못했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국위선양을 진짜 제대로 해주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 저야 뭐 저 같은 사람이야 베트남에 뭘 할 것도 아니고 뭐 그렇죠 저야 뭐 딱히 뭘 이득을 얻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들으면 괜히 뿌듯하고 즐겁잖아요. 야 정말 같이 좀 박수 쳐주고 싶고 괜히 좀 으쓱한 것 같고 다들 뭐 그러실 텐데 근데 이런 마음에서 즐겁고 박수치고 이런 걸로 다 끝나면 좋은데 여기에 꼭 이렇게 엄하게 끼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짜증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분들이요. 보이시죠? 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이렇게 보이시는데요.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보이고요. 나경원 의원. 아, 네. 오늘 오전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오늘 비상대책회의가 아침에 열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박항서 감독을 자신들이 내세우는 정책을 홍보하는데 이제 써먹으려고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지난 주말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팀이 스티키컵에서 우승했다는 낭보가 있었다. 저희 당이, 저희 자유한국당이 아이노믹스를 통해서 얘기하는 자유한국당의 믿음, 대한민국은 위대하다 라는 이 믿음을 다시 느끼게 하는 장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아이노믹스? 아이노믹스 아셨어요? 저 처음 들어봤는데 아이노믹스가 뭐냐면요.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맞서서 만든 정책 담론이라고 합니다. 아이노믹스. 국민을 성장 엔진으로 경제를 발전시킨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새 또 바뀌었나요? 예전에 왜 출산주도 성장 아니었어요? 소득주도 성장에서 맞서서 출산주도 성장한다고 애 낳게 해서 경제 살리겠다고 그러셨던 분들인데 그거 이제 욕 많이 먹고 그새 싹 없어졌나요? 바꿨구나. 그거 대신 국민을 성장 엔진으로 써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국민들을 더 세게 굴려서 경제 살리게 만들겠다 이런 건가요? 우리 국민들이 너무 지금 나태한가? 더 열심히 굴려서 경제 성장을 시키겠다 이런 건지 이거 거의 말만 그렇지 새마을운동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정신 아니신가? 사실 또 그런 느낌이잖아요. 당장 지난주에 그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일어나고 이런 것처럼 지금 국민들 힘들게 하는 구조는 하나도 지금 바뀌지가 않는데 뭘 좀 바꿔보자고 하면 있는 대로 다 태클을 걸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니들은 할 수 있어.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더 잘할 수 있다? 이러면서 채찍질만 하면 그냥 나라 경제가 살아나냐고요. 정작 뭐 하면 다 발목 잡고 태클 걸고 그러고 있으면서 그리고 뭐 박항서 감독에게 이 사례를 들면서 박항서 감독 봐라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우수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진짜 좀 어처구니 없지 않나요? 뭐 저는 잘 몰랐지만 뭐 많은 축구 팬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박항서 감독을 우리나라 그 축구협회에서 쫓아내서 거의 뭐 쫓겨나다시피 해서 국내에서 뭐 못하고 결국에는 베트남으로 가셨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아니 거기서 또 얼마나 고생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겠어요. 박항서 감독이 정말 잘하고 고생해서 그 우리나라에서 못 있고 이렇게 가셨다가 고생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성공을 이뤄내신 건데 본인이 정말 잘해서 아니 대체 대한민국에서 뭘 그렇게 잘해줬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우수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좀
약간 우리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역시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가 있다니까 라고 생각하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정치인들이 이것 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성실하니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있다니까 너네도 빨리 더 열심히 해봐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봐라 대한민국 축구협회 안 된다 이러면서 국내에서는 절대 실력 있고 열심히 일한다고 되지 않는다. 잘 되지 않는다. 국내는 뭐 축구협회 뭐 잘못됐다고 갈아엎어야 된다. 축구협회도 적폐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내부 사정은 잘 모릅니다만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뭐 꿈을 가지고 꿈을 키워나가고 실천하는 대한민국의 모습 그런 국민의 모습을 박항서 감독이 보여줬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아이노믹스를 막 어필하는데 쓰고 있으니 상당히 우리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대한민국 국민 일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허탈한 거죠. 네,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힘든 건가요?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데 안 해서 그런 건가? 이거 전형적인 뭐랄까요? 이제 공부 안 하는 공부 못하는 학생들 등 부모들이 너는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튼 아니 뭐 정치인이 이 상황을 현재의 잘못된 구조나 정책들을 바꿔내고 그런 걸 위해서 입법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할 사실 그게 직업인 사람들이 그냥 국민들이 그냥 이 축구 경기를 보면서 뿌듯해하고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이러는 걸 이제 그냥 슬쩍 등에 업고 이렇게 이거 봐라 우리 국민들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우리나라가 꿈을 가지고 정말 순진하게 꿈을 키우고 그걸 실천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나라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자유한국당이 누구보다 그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아주 대표적인 정당 아니었던가요? 자유한국당의 그 채용 비리하고 그 의원 누구신가? 절대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런 의원님들 네, 뻔히 계시는 거 아는데 네. 아무튼 뿐만 아니라 신임 원내대표인 나경원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자유한국당은 박항서 감독의 파파 리더십을 배워서 자신은 엄마 리더십으로 국민들의 아픈 곳을 섬세하게 살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섬세한 리더십이 국민께 사랑받는 길이라며. 참. 엄마 리더십이고 파파 리더십이고 다 좋은데요. 이렇게 부모 이름, 그 숭고한 부모 이름 아무데나 좀 갖다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네. 에? 그죠? 아니 엄마 리더십이라니. 진정 엄마 리더십이 있었으면요. 당장에 지난주에 그 태안에서 24 그 꽃다운 청년이 목숨을 잃었는데 일하다가 그 처참한 모습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그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위험의 외주와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정도는 적어도 안타까워하며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엄마, 아빠로서 이런 좀 부모로서의 애틋함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게 진짜 부모의 리더십 아닙니까? 그지 않습니까? 네, 아무데나 박항서 감독 좀 갖다 비추지 말라고 네, 얘기를 드렸고요.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좀 안타까운 소식 지난주에 계속해서 제가 또 전해드리기도 했었고 주말에 또 촛불에 많은 분들이 또 나오셔서 함께 추모를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김용균 씨 지난 주말에 이 김용균 씨의 유품 그리고 생전 모습 이런 영상이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유품 모습 여러분들 보셨을려나 모르겠어요. 사진 많이 나와서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정말 석탄가루 가득 묻은 작업복이며 수첩 거기다가 컵라면들 보이시죠? 진짜
거기다 또 망가진 손전등. 이 손전등도 회사에서 지급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마저도 이제 손전등 고장이 나서 핸드폰 라이트로 이렇게 비추다가 결국은 사고를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보는데 많은 분들이 똑같은 생각하신 것 같아요. 2년 전에 그 구의역 사고로 숨졌던 김군 기억하시죠? 19 김군의 그 유품 사진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컵라면 사진이랑 컵라면이랑 끼니 때울 시간도 없어서 정말 컵라면 이렇게 한 거랑 날띠 낡은 옷까지며 이런 것들. 진짜 너무나도 이 가슴 아픈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전 영상으로 공개된 이 김용균 씨의 모습은 너무 해맑은 거예요, 정말. 이제 그 영상이 하필 또 입사 취직을 하게 됐다고 부모님이 처음으로 양복을 한벌 사주셔서 너무 그 아직도 소년 같은 그 얼굴에 풋풋한 앳된 얼굴로 양복 입고 쑥스러워하면서 이렇게 쭈뼛쭈뼛 부모님 앞에서 약간 재롱 피우듯이 이렇게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얼마나 그 사랑 많이 받은 외아들일까, 너무 소중한 외아들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어느 아들이 안 그렇겠냐마는요, 얼마나 그 귀중한 아들이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 이제 촛불 시위하러 같이 나오셨던, 촛불 추모제 나오셨던 분들도 영상 보면서 다들 막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시던데, 그걸 보면서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요. 아까 말했던 그 엄마 리더십, 파파 리더십이라면 정치인들이 지금, 아까 뭐 채팅창에서 물어보셨는데, 여야 5당이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주말에 이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뭐 또 단식 이어가시던 분들, 손학규 대표, 뭐 이정미 대표가 기자회견에 이제 해서 기자회견 하시고 단식 중단 선언하고 박수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물론 선거제도도 너무 중요한데 그런 것도 이제 지켜보면서 참 이런 문제, 너무 가슴 아픈 이런 청년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왜 더 많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지금 이 선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자기 밥그릇 싸움이라서 이렇게 골몰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투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의 죽음에는 왜 더 많은 정치인들이 그야말로 파파 리더십, 엄마 리더십, 마마 리더십을 가지고 뛰어들지 못하는가. 계속해서 그 위험의 외주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하는가.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여야 합의는 반가운 일이긴 합니다. 근데 당연히 솔직히 더 빨리 했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어찌됐건 뭐 잘했고요. 잘했고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도 더 지금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바로 지금 당장에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또 비슷한 현장에서 숱한 노동자들이 죽음의 위협에서 계속해서 지금 살아내고 있다. 오늘도. 그런 문제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더 하루바삐 이런 죽음의 외주화 문제를 끝낼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이제 뭐 급한 불을 껐으면 그냥 뭐 앵무새처럼 안전 얘기 그냥 하다가 또 슬그머니 넘어가고 이러지 말고요. 이제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서, 뻔히 지금 이런 위험의 외주화가 반복되는 이유가 하청구조 뭐 이런 것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중대재해사건의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는 이런 이 구조, 계속해서 언제까지 내버려 둘 것일까? 이건 분명 정말 정치인들이 가장 시급하게 나서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5일 만에야 지금 서부발전에서 고 김용규 씨의 사고 관련 사과문을 게시했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이렇게 사과문을 게시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진짜 사죄를 하고 싶었다면 즉각적으로 나왔어야 사실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국민들이 이제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뒤늦게라도 이제 사과를 표한 듯 합니다. 근데 사과를 표하는 것에서 절대 그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 책임자인 하청업체에 지금 계속해서 책임 떠넘기려고 하는 듯한데, 원청에 그 책임을 묻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현장을 제대로 바꿔내야 한다. 이런 얘기를 거듭 드리고 싶어요. 네, 마마파파 리더십을 정치인들이 좀 발휘해 주시길 바라며, 네, 오늘 발칙한 뉴스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12시 30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